두피를 깨우는 빛의 뉴트리션. 20대부터 시작되는 두피의 노화, 두피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도록 빛의 생명력을 담은 레이저와 LED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진피층, 영양을 공급하는 피하 조직에까지 강력하게 도달합니다. 400개 광원의 치밀한 설계로 두피의 수분 민감도 탄력, 모발의 윤기 강도 탈락까지 6가지 두피와 모발의 안티에이징 지표를 개선합니다. 느껴보세요. 빛의 힘으로 완성하는 풍성한 헤어. 스캘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 네, 안녕하세요. 센티리아 다이아몬드 최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터진 지 2년째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지만 길게 가게 돼서 얼굴 자주 못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센티리아 리더님들하고 아메이에 대한 얘기 잠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한 30개월 전에 A60에 가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 모습이 리치와 제이가의 가문의 3대 또 4대 어린이들, 아이들까지 나와서 무대에 올라와서 전 가족이 올라와서 인사했던 장면인데 A60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제가 감동을 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어느 재벌이 모든 가족이 다 나와서 저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격려받고 격려해주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세계적인 가수가 나와서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그 어떤 장면보다 이 장면이 저한테는 가장 큰 감동이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A7070이라고 저희가 쭉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서 홈트를 주로 했는데 집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7070을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게 됐죠. 우리 이제 팀 전체가 매일 만보 걷기 뭐 이런 거 했거든요. 밖에 나가서 저도 이제 4km, 5km 뛰기, 또 뭐 턱걸이 100개 하기, 또 스쿼트 100개 하기, 잇몸 일으키기 100개 뭐 이렇게 하면서 1시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쭉 했거든요. 운동도 가장 좋았지만 제가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70권의 책을 리뷰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써봤어요. 제가 몇 권 정도 읽었나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는 한 12~13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감동받았고 읽은 책 중에 이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책이 아비투스. 이게 좀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았고 태도가 능력이 될 때 이 책도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저게 이제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메이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메이에서 제품 파는 기업이야. 사람 끌어다 뭐 하는 데야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7070을 하면서 내 몸이 좋아지고 정서가 좋아지고 내 감정을 또 다른 곳에 표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오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저기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이제 8권 정도 제가 이제 9권이네요. 샀는데 멘탈의 연금술 요즘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굉장히 감동 깊어서 저희 팀 12월 달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능력이 될 때 제가 이런 책을 왜 읽게 되냐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변화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스스로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 도서를 결국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네이버실 승리의 리더십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세계 최대가 됐을까, 최고의 리더가 됐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책을 읽게 됐는데 제가 모든 책들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멘탈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주로 많이 읽는 책들이 이제 언어에 대한 책, 뭐 강원국의 어른답게 저 책도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요즘은 아비투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영향으로 집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내 부모들의 아비투스가 좋았더라면 좋은 분위기, 좋은 학력, 좋은 가정,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좋은 게 미쳤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돼 있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좋은 아비투스를 내가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아이들이 다 크고 밖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의 아비투스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건 이제 한계가 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아비투스는 그들이 이제부터 30대 초반이니까 지금부터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그렇습니다. 금년 8월까지 여기 있는 70권 책 중에서 다 읽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40권에서 50권 정도는 제가 마스터를 해볼 생각입니다. 사장님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에서 보통으로 이렇게 초이스해서 여기 나온 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조금 뒤에 나올 예정이지만 건강자산, 매력자산, 또 경제자산 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더 심각하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베스트 셀프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이란 말은 그 당시에는 그 책에는 없는데 제가 붙여봤어요. 그냥 나는 내가 융화적이다. 나는 정력적이다. 나는 싹싹하다. 나는 고마울 줄 안다. 나는 확신한다. 이쪽으로 읽었을 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일곱다, 나는 단조롭다, 나는 모질다, 나는 무관심하다, 나는 사기꾼 기질이 있다. 이렇게 읽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에 따라서 엄청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어느 상태인지, 나는 정말 융화적이고 괜찮고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불안해하고 계산적이고 항상 혼란스럽고 또 분노를 잘하는 사람인지, 이런 쪽이라면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주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백투 더 베이직입니다. 우리가 아메이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옛날 게 후진 거야, 요즘 것이 최고야라 그런 게 아니고, 아메이 사업 본질은 뭡니까? 결국 사업 설명하고 데모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만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SNS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메이는 베이스 캠프다. 뭐냐? 일상을 즐기는 사업이더라. 뭐 책을 읽고 20% 라이드를 하고 L400을 쓰고 머리가 좋아지고 여행을 가고 또 요리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근육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상 있지 않습니까? 또 일상 중에서도 취미를 하고 동호회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그 모양들을 또 한 가지는 일상 중에서 삶을 키워. 돈이 안 되는데 내 삶을 키워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팀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서포트하고 누군가의 목표를 제시하고 나의 목표를 즐길 수 있는 아메이가 모든 걸 토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메이가 베이스 캠프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내가 밖에 나가서 아메이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한번 라이드 한번 해볼까? 나하고 한번 여행 가볼래? 나하고 같이 취미생활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업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자산이 나왔죠. 첫 번째 경제자산입니다. 경제자산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강자산, 또 한쪽 축에는 또 매력자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누틸라이트를 있고 건강, 또 내 근육 만들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매력자산이 있어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제 경제자산이라고 하는 게 흔들리다 보면 건강자산도 매력자산도 다 잃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제자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주식도 많이 하고 뭐 코인도 하고 뭐 부동산에도 관심도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관심도 많고요.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경제자산을 내가 만들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자산을 만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면, 또 나한테 그게 잘 안 맞는다면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아메이라는 이 툴을 가지고 경제자산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경제자산이 완벽한 상태에서 나의 건강자산도 매력자산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정말 제대로 된 아메이를 한다면은 경제자산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매달 나올 수 있는 완벽한 소득, 남한테 타치받지 않고 내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제자산을 만들어낸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메이가 쉽다,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상에 돈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코인으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제 오늘 시작해서 오늘이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다 10년 전, 15년 전부터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독자를 만나고 서평을 듣고 또 다른 강연에 가서 자기의 신념을 쌓고 계속 반복을 해서 경제자산을 신념을 가지고 쌓아오시는 것이지 어떤 운만 가지고 복권처럼 경제자산을 쌓으신 분들은 힘드실 거라는 거예요. 아메이도 내가 꾸준히 열정적으로 계속하면 쌓이는 일입니다. 왜? 돈만 쌓으면 힘들겠죠. 근데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정말 모든 것을 이 삼박자를 다 갖출 수 있는 사업이 아메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어요. 내 몸이 어느 정도 달라졌나 이렇게 봐봤어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맨몸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정말 이렇게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실제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제가 그래요. 턱걸이 날마다 100개 정도 해보세요. 얘기하면 아우 대단하시네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매일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집에서 매일 100개씩은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00개가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5개를 못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10개, 20개, 이렇게 50개. 이번 주에는 한 100개에 도전해 볼까? 100개.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 거죠. 개수를 늘려가면 누적되는 것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멘탈의 연금술사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2,000km를 걸어가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걸으셨어요? 그랬더니 매일 일어나서 그냥 걸었어요. 매일 누적 효과가 굉장하다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팩을 하면서 피부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L40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에 뭘 안 해봤겠습니까? 솔직히 이것저것 두드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겠죠. 그래서 L400이라고 나왔는데 저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아유 이게 뭐 레이저 이것 좀 쓴다고 이게 내 머리가 달라지겠어.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이것저것 뭐 많이 있는데 씹는 거 말고는 다 해봤는데 그런데 한 달쯤 해보니까요 정말 제 머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훨씬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엊그제도 저 같은 분, 저는 이제 저같이 머리 빠진 사람으로 이제 저는 이제 환자라고 얘기하는데 머리 빠진 환자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써보세요. 한 달만 써보세요. 3개월 써보시고 안 나시면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저 같은 사람이 아버지도 빠지고 형도 빠지고 동생이 빠진 집안에 가게가 있는 이 스토리가 있는 집안인데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도 나더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요, 주변 사람들도 동화되고 내 모습을 꾸준히 봐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몸도 만들고 이제 얼굴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머리까지 다 나면 새 인생을 산다. 나를 잡지 마라. 막 이렇게 제가 농담도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 팀원들하고 같이 줌 미팅도 이렇게 하면서 멀리 한 번도 여기서 못 만난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지금 또 탄자니아에 나가 있는데 탄자니아에서 또 이제 같이 줌 미팅을 합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또 아메이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그 디지털 세상이 정말 됐다 그러는데 2097년은 저한테 악몽 같은 해였습니다. 1997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금융위기로 세상이 뒤바뀌었을 때 제가 사업을 폭삭 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저성장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고 그때부터 IT가 생기고 이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온라인 또 신기술 완전 개인화가 되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디지털이 정말 일상화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정말 내 몸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 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일본은 지금 보면 그 당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지금도 2G를 쓰고 계신 분도 이렇게 많이 계시고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50%가 안 되는 게 또 일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괜찮냐고. 저는 괜찮지 않았거든요. 괜찮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물어봅니다. 인상이 만만치 않으시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나면 아우 목사님 같으시네.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이 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느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일본 이거 신칸센 게이트입니다. 근데 저 게이트 하나에 우리 돈으로 1억짜리입니다. 홋카이도부터 후쿠시마까지 쭉 깔려 있는 그런 게이트인데 저게 일본 사람들은 뭘 만드냐 그러면 저걸 세상에서 가장 빨리 표를 읽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넣든 옆으로 넣든 뒤집어 넣든 그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KTX 타면 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내가 끊었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충격받는 게 저겁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KTX 탔는데 서울 올 때까지 계속 불안했대요. 이거 내 다리가 맞는지 아무도 확인을 안 는 거예요. 엄청 불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정승차 하시는 분이 1년에 손해가 한 400억 정도 난다는데 저 기계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이제 깔면은요 몇 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억을 걱정할 게 아니고 깔아서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큰데 일본은 도둑놈을 하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변화의 시대에는 정말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른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변화의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면 너는 안 돼, 너 여자니까 남자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아니니까 어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메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메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정말 돈을 벌고 싶은지, 내 마음을 고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렇습니다. 상자 하나 위에 다 똑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도 젊은 분들도 이게 평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평등은 저 정도 평등 가지고는 평등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평등을 진짜 평등이 우리가 지금 뭡니까? 야구 경기를 구경해야 되는데 상자 하나 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공평을 따지고 평등을 얘기하지만 아메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입해서 공정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인 저도 최악이 6,000원, 이제 시작한 사장님들도 6,000원. 세상에 이런 게 있냐 그러면요, 이렇게 공평한 게임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메이는 기회는 적어도 공평하게 드린다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는 차등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기회는 공평하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알았느냐, 노하우가 뭐야? 네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노하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골에 제사를 지내면 옛날에는 동편서유 뭐 넣었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요즘 어디 물어봅니까? 유튜브에 물어보고요. 네이버에 물어봐서 하지 어른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의 자식들이 있지만 저희 자식들한테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시대에 부모의 시대의 사람들하고 지금 새롭게 가지고 갈 그런 세대들하고는 완전히 환경 자체가 다르고요. 그들이 먹거리하고 우리의 먹거리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먹거리가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를 공부하지 않고 내 돈이 투자되지 않았는데 내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돈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메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아메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 정보가 완벽하게 널려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아는지,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고요. 돈의 결과가,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뭐 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부모님, 자녀들, 또 주변 환경, 또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변수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럼 그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느냐?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이거였었어요. IMF가 딱 터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에 적어본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와르바시 닭강 정도는 일본어를 하니까요. 저녁에 가서 일본어를 한번 가르쳐 본다.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좀 투자해가고 장비를 이렇게 더 넣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본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일을 시킨다. 아메이를 해본다. 네 번째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제가 이제 1번도 또 2번도 또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학원을 찾아갔더니 일본어 강사는 필요 없고 일본을 배울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나온 적이 있고요. 자영업에 또 한 1억 넘게 또 장비를 투자했는데 그 장비를 또 제가 아메이 하면서 50 넘어가서 딱 버릴 때는 제가 제 돈 주고
1억 넘는 장비를 버리고 온 적도 있고요. 집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메이를 해서 요즘은 정말 아침 뵙기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50대 중후반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만 고민한 것 같죠? 아닙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저희 자녀들은요, 저희를 더 많이 걱정합니다. 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술 한잔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어. 내가 돌봐야 돼. 근데 보험도 안 들어놨다네? 국민연금도 없다네? 이러면서 투덜투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네? 융자 봐달라고 하는데 융자 이분들이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수 없는 그 부모님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자기들 수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는 걸 너무 아니까. 그 부모님도 잘 살고 싶었겠죠. 근데 저도 똑같았다는 거죠. 저도 잘 살고 싶었는데 이 50대 중후반에 내 삶이 이 변수가 찾아왔을 때, 변수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득이 감소했을 때 내 삶을 어떻게 또 내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끌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메이를 선택했고 아메이를 선택하면서 3년 정도는 해봐야지. 3년 안 해보고 결과가 나오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저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이요 3년 정도 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몸에 붙이고 알리고 들어오는 과정이요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같이 해보는 거고요. 변수는 항상 찾아옵니다. 사업하다 보면은요 온갖 변수가 찾아옵니다. 저도 사업하다 보면 같이 하는 사람이 나가서 저희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창업하셔가지고 저한테 타격 주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아메이 하면서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제 꿈이 그랬어요. 50대부터는 내가 자유인이 될 거야. 내 자영업을 다 정리하고 그만둘 거야. 근데 제가 쉬운 한 살에 노트북, 그때 제가 이제 뭐 일러스트, 뭐 코렐 이런 디자인 작업을 좀 했었는데 그 디자인 작업 하던 컴퓨터 하나 딱 들고 나오고 나머지는 청소하는 분한테 돈 주고 청소시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시원했습니다. 왜? 내가 준비했잖아요. 그러려고. 그게 가능하게 해준 게 아메이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제 능력이 없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특별하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내 가정을 안정시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20대 때 일본에서 있을 때 골프도 좀 쳐보고 골프채도 이렇게 만지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올 때는요 신발, 골프채를 다 주고 왔습니다. 한국 가면서 내가 언감생심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근데 다시 골프 치게 된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아메이 하면서 다시 치게 됐고요. 내 삶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고요.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임계점을 내가 느껴봐야지 꿈을 이룰 수 않겠습니까?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1kg짜리를 들고 근육을 키우려고 발부등을 쳐도 근육이 안 생깁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턱걸이 날마다 한 개씩 하면 근육 안 생깁니다. 스쿼트 날마다 한 개씩 하면 근육 안 생깁니다. 우리 압니다. 근데 한 개 하고도 너 오늘 한 개 했어.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한계점을 근육이 풀릴 때까지의 그 한계점을 느껴보시면 내가 원하는 몸이 만들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꿈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겸손하게 앉아서 배워야 되는 게 1차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내가 정말 안정하고 싶어? 성장하고 싶어? 그럼 임계점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시간을 쌓아서 그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고요. 시간을 그냥 투자하는 거죠. 내가 1시간을 투자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벌었어. 한 달 버니까 300이네. 이 돈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넣어놓고 돈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 건물을 넣어놓고 건물에서 새가 나와. 우리 꿈꾸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꿈이 옛날에는 공무원이었는데 요즘은 건물주라면서요. 정말 이 아이들이 꿈꾸는 게 뭐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가르친 겁니다. 초등학생한테 너 건물주 돼야 되고 공무원 돼야 되고. 왜냐 그러면 본인들이 삶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어떤 수입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거 대부분 노동수입이라고 그러고요.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산소득이라고 그럽니다. 제 주변에는 노동소득으로 번 사람들이 많죠. 제가 가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산소득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얘기합니다. 돈을 투자해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요.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아메이라고 하는 시스템 위에 올라타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의 누적된 효과를 통해서 돈이 벌린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뭐 이렇게 투자해서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메이에서 매달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 매달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감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8시, 새벽 9시 정도 일어납니다.
남들은 뭐 출근하지만 저는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 살짝 하고 아점 먹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요즘 뭐 특별히 바쁠 게 없잖아요. 제가 그 십수년 전에 만들어놨던 자산소득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이 자산소득이 매달 14일이면 정확하게 나왔고요. 또 매년 12월 달이면 연말 보너스가 또 나옵니다. 금년에는 또 이제 11월 달에 지난달에 나왔어요. 보통 사람들이 연봉 이상이 항상 나오죠. 그런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밖에서는 아메이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결과를 낸 사람들한테는요, 완벽한 자산소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수동소득이고 인쇄소득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인쇄소득을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3년 정도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이, 이 자산소득이 아메이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시스템에 투자해서 돈을 만드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밖에서 가면은 나 돈 벌어, 돈 많이 벌어 이런 분들 계시죠. 솔직히 그죠? 이런 분들이 나 학벌이 있어, 나 스카이 나왔어, 나 대기업 다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나 공무원이야, 한 20년 하면 나 연금 나온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 전문직이야,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이렇게 돈을 번다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이 돈이요 노동소득입니다. 노동소득.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몸이 다쳐서 뭘 못했어 그러면 돈이 안 나와. 이건 노동소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돈이 들어와. 저는 돈이 들어오거든요. 14일 날 또 연말이면 또 이렇게 성과급이 들어와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들어와요. 오늘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왔어요. 그냥 돈이 들어와. 왜 들어오냐 그러면 나는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플랫폼 안에는 4,000명여 명의 저희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플랫폼 안에서 제가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자산소득, 진정한 자산소득이라는 거죠. 이 자산소득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메이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 제 얼굴을 보세요. 아메이 잘하게 생겼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를 통해서? 아메이라는 걸 통해서. 매일 보지 않아도 되고요.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죠. 줌으로 들어와도 되고요. 줌에서 얼굴 가려놔도 되고요. 뭐 다양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나의 브랜드를, 나의 컨텐츠를, 나의 플랫폼을, 그리고 나의 네트워크를 한번 쌓아 보십시오. 쌓으신다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카카오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법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돈이 되죠. 이 사람들은 컨텐츠를 공급합니다. 본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플랫폼을 소유한 카카오가 다 가져갑니다. 저도 카카오에서 선물 보내기도 많이 합니다. 카카오는 한 3조 정도, 1년에 3조 정도의 매출 올렸대요. 카카오 선물하기로만. 근데 나한테 뭐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근데 아메이는 아메이 회사가 제조하고 재배하고 만들어서 우리까지 오는 과정이 65%. 나머지 35%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줍니다. 세상에 이런 정도의 유통을 통해서 결과를 창출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특전을 주는 회사가 내 주변에 있다면 한번 알아보고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한번 읽어보세요. 아우, 나 책 읽기 싫은데요. 세상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돈을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않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정말로. 유튜브 하나 보고 투자 바로 하잖아요. 아메이는 어때요? 아메이 좀 공부해보, 한 2, 3개월 해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제품도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 우리 집에 휴지도 있고 비누도 있고 뭐 쓸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접니다.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 있잖아요. 제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하고 연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아메이 한번 써보세요. 아메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쉐어를 공유를 했더니 엄청난 결과가 창출됐다는 거죠. 제 팀에 수천 명의 사람이 들어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한 번이라도 밥이라도 먹고 얼굴에도 알고 인사하는 사람은 100명이 채 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한 4,000명 들어왔는데 보험하시면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더니 비서도 둬야 될 것 같고요. 생일도 챙기고 경조사도 챙기고 다 하시려면 비서가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서도 없고요.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알아서 합니다. 내가 비누 샴푸 쓰는데 무슨 내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좋아서 쓴다는데 할 수 없죠. 이 사업은요, 정말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업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사업은 뭡니까? 그리고 생필품은 고정 비용이에요. 비누 치약 샴푸를 쓰는데 안 쓸 수 없어요. 안 쓰면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써? 이걸 아메이에서 써. 그러면은 이게 고정소득이 돼요. 고정소득. 생필품을 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E마트, A마트, B마트, C마트 가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아메이 A마트 가서 쓰는 거죠. 썼더니 이 고정비용 자체가
수익이 됐다는 거예요. 생필품이 수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써보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냥 소비했어. 그냥 소비만 하는 사람은 뭐가 됐어요? 지출했어. 소비는 지출로 그냥 끝났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내가 지출한 게 매출이 됐어. 저희는 간장, 뭐 치약, 샴푸, 하다못해 뭐 청정기, 물, 모든 걸 이 안에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뭐 이렇게 L400, 머리에 쓰는 거. 이게 모든 게 수익이 됐다는 거죠. 근데 내가 소비를 했는데 수익이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매달 정산을 해서 나한테 돌아와서 나의 완벽한 수입의 한 축이 됐다는 거죠. 이보다 더 강력한 축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득 곡선을 한번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만두게 됩니다.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제 나이가 지금 금년에 다 내려오는 나이입니다. 58세, 59세 지금 다 내려오는 나이입니다. 제 친구들 뭐 이렇게 시청에 국장인데 내려와서 뭐 할까 막 이런 얘기 합니다. 학교에 있는데 뭐 할까 뭐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까 이런 고민합니다. 솔직히 뭐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시집가기 만만치 않죠. 근데 저는 어때요? 그거 아니죠. 젊은 친구들하고 저보다 거의 어린 분들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나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자들 어때요?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그만두죠. 더 빨리 코로나 때문에 저희 팀에도 이렇게 자영업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시작이 미약하죠. 패시도 안 나고 남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너 돈 되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 하지만 3년 정도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이게 터닝 포인트를 못 기다립니다. 오늘 투자한 걸 내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은요, 아메이 돈 돼? 진짜 돈 된다고. 통장 까달라고 하는 사람 제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진짜로. 보여드릴 텐데. 얼마든지 요즘 뭐 이렇게 다 스마트폰이니까 다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꾸준히 저희도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바닥이 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더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 500, 600, 700 돈 1000만의 수익이 올해 들어오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쌓으면 누적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현재 수입하는 역전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시스템대로 열심히 도전하면 2년에서 5년, 저 같은 경우에 4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반드시 이 시기가 옵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프리덤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노력은 처음에 내가 잠잠 푸드잡을 하니까 잠 못 자고 돌아다니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공부도 해야지, 아메이도 해야지, 사람 만나지, 투자하니까 바빴죠. 6시면 나와서 김밥 먹고 투잡하러, 아메이하러 이렇게 다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 내 노력이 적어지면서 나의 또 다른 내 꿈을, 또 다른 꿈꾸는 사람들하고 같이 내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메이 반드시 이런 변화의 시기가, 변곡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오기 전에 투잡할 때 준비해가지고 멋진 삶을 같이 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팀에서는 비즈니스 가이드북이라고 이렇게 멋진 책을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이 책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이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본사 회장님들의 책도 리뷰되어 있고요. 성공의 8단계도 탱크화도 다 녹아 있는 책입니다. 혹시 읽지 않았다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정말 심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메이 A65에는 지중해를 갑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지중해 크루즈가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현재 내가 어떤 분이라도 도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이 지중해 크루즈고요. 제가 갔다 온 여행 중에 몇 가지만 많이 한 30번 정도 다녀왔는데 발리 우리 동서하고 같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서입니다. 동서를 같이 데리고 왔었고요. 여기는 호주 시드니, 금년에 시드니였는데 못 갔습니다. 호주에서 못 오게 해가지고 시드니 가서 다이아몬드 여행 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서 요트에서 같이 스폰서님들 또 파트너 사장님들 같이 놀았던, 또 여기 가서 이렇게 시드니에서 오페라도 보고요. 오페라 저거 보는데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안 되지, 이태리어 말도 안 되는데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노이알 좌석을 주셔서 보긴 했는데 많이 힘들었죠. 여기는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해변에 가면은 저런 여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막 속의 별장 뭐 이런 거 제가 다 찍은 사진이에요. 지나가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문양이요, 다 돌을 잘라서 넣은 문양, 그림 문양이 아닙니다. 제가 저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보는 순간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색깔 있는 돌을 다 잘라가지고 넣은 겁니다. 저 인레이라고 그러는데 저 기법을
돈이 없으면 저 기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저걸 대신해서 타일을 붙이고요. 타일도 비싸서 못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붙입니다. 보통의 부자들이 아니면 저걸 할 수가 없는 게 저게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축구장보다 더 큰 데다가 저걸 전체를 다 깔고요. 그 벽, 또 둥근 천장에다도 다 저 작업을 다 해놨는데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와이 가가지고 버킷리스트의 한 가지였던 스카이다이빙 새벽 3시부터 가가지고 바람 안 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저거 뛰는데 아쉬움도 있고 혼자 뛰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혼자 뛰면 그냥 못 돌아오겠죠. 그죠? 나중에 진짜 배우면 한번 뛰고 싶다 이런 생각 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삿포로 몇 번 다녀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제 머리가 상당히 있네요. 그때 보니까 지금 보니까 머리카락이 상당히 있네요. 그 다음에 저희 딸이 한 20살쯤 됐을 때 제 아이가 지금 이제 30 됐습니다. 또 마지막 삿포로 갔다 왔을 때 내 가족이 다 이렇게 저때 갔더니 가장 좋아했어요. 저기에 있는 옷이라든가 스키와 모자, 이 구글 모든 것들을 아메이에서 다 제공해 줍니다. 자, 우리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뭐 양들의 언덕인가 삿포로 가면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눈이 안 올 때는 별거 없는데 눈 오면 정말 멋있는 광경이 있는 데인데 저기 가서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습니다. 사장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메이에서 주는 여행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 A65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쿠바를 갔습니다. 쿠바를 한 4박 5일 정도 다녀왔는데 그 쿠바 해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평생에 저것도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였는데 쿠바 한번 가보는 게 간 김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가봤는데 우리나라 꼭 60년대 갔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가보면 정말 너무 사람들이 순박하다.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 다 계시구나.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오염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대로 있어만 다오. 나중에 또 한번 가보고 싶다. 거리에서는 다 기타 치고 뭐 춤추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먹고 즐기는 게 아주 일상화 되신 분들, 아무 데서나 춤추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고 와서 마음이 참 따뜻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니티디 부처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공적인 사업과 가치 있는 사업을 위한 법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책임감, 성실함,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중함, 관대함, 새로운 사고에 대한 열린 마음. 니티디 부처 사장님 어떤 분입니까? 현장에서 평생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이 원했던 가치관과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하면 무엇을 나누고 싶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리티지보트 사장님의 그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음을 여시고 아메이에서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빨리 가려면 말을 타고 천천히 가려면 낙타를 타라.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보는 그런 사업자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도전해서 열정적인 멋있고 아름다운 센트리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